그래서 잘 들어. 올해만 딱, 한 3년만 딱 고생해. 그리고 끝내. 어느 대학교로 가는 건 여러분 노력에 따라 달라지고 재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3년만 끝내버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 가야겠습니다. 얘들아! 물 한 잔 빨리 먹고 오자고. 시작하자. 게임 시작할 거. 빨리 가. 이쪽까지 들었으니까 빨리 갔다 와요. 빨리 갔다 와요. 자, 빨리 합시다. 오늘 행렬 끝내고 그 새로운 책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건지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행렬은 금방 끝낼 거야, 이거. 맞다, 이번 주부터 주말에 나와야 되지. 응, 1월이니까. 수요일 날. 문제 풀 거야, 그때. 지금 눈이랑 싸워요. 들어가요. 앉아요. 시간이 몇 시였죠? 4시 온 거지. 자, 한자를 알면 좀 편한데 가로예요. 가로 행이고 열은 세로 열입니다. 그러면 행열이라는 게 뭐라는 뜻이냐면 가로 세로예요. 가로 세로. 그러니까 이 가로가 행, 세로가 열인 거야. 근데 이제 요걸 왜 해요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왜는 지금 못 가르쳐줘. 예를 들면 벡터라는 게 있어. 이게 벡터야 라고 알려주잖아. 이걸 뭐다 써요 라고 물으면 난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걸 왜 배워요 라고 말하면 난 지금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이런 게 행렬이야까지가 이 과목의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1학년은 이게 행렬이야까지만 해. 알겠죠? 그 뒤로 나가니까 왠지는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건데 현재 올해 처음 이거 시험 봤죠? 선배들이 개념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렬이야를 벗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 자, 갑시다. 이게 행이 가로가 행이고 가로예요.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와 세로에 데이터, 숫자를 배치할 거예요. 그럼 가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세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가로줄을 1행, 첫 번째에 있는 세로줄을 1열 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가로가 더 많아져서 2개가 생기면 넌 2행, 세로가 2개가 더 생기면 넌 2열, 3열, 하나 더 생겨? 4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교차로가 생기죠. 교차로. 이 교차로 위치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야. 이해했죠? 예를 들면 여기에 10, 마이너스 2, 3, 4, 11, 15, 21 이렇게 숫자 일단 쳐봐. 그럼 숫자를 배치하면 얘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1행 2열입니다. 1행 2열에 있는 숫자예요. 데이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성분입니다. 라고 읽는 거야. 1행 2열에 있는 성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넌 뭐라고 읽을 거예요? 몇 행? 2행 몇 열? 3열 3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알겠죠?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데이터가 어딘지 알 수 있겠지. 자, 이때 이 전체를 행렬이라고 불러요. ESM 보통 얘들아 보통 행렬은요 대문자로 이름을 주는데요. 얘를 뭐라고 부르는데 이건 A 행렬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ESM 근데 이 A 행렬에 봐봐 행이 몇 개 있어? 2개. 열은요? 4개 있죠. 그럼 이 A를 어떻게 부르냐면 A는 2x4 2x4라고 부르는데 그냥 나는 곱하기로 읽을게. 2x4라고 읽으면 어색하지? 그냥 2 곱하기 4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행에 관한 숫자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열에 관한 숫자예요. 행이 몇 개 있고 2개 있고 열이 몇 개 있었다? 4개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2x4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4행렬이라고 되게 편하게 부를게요. 자, 2 곱하기 4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근데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어. 이거 너무 길지? 이거 매번 쓴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지. 1행 2열 성분하고 3행 1열 성분을 이게 3행이었네. 2행 4열을 더하세요. 예를 들면 1행 2열에 있는 성분하고 2행 4열에 있는 성분을 더하세요 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길로 쓰면 너무 길죠. 이게 불편해.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쓸 건데 잘 봐. 행렬 이름이 대문자로 뭐예요? A지. 그러면은 보통 성분은 소문자로 가는데 소문자 A를 쓰고 1행 2열이니까 1행 2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뜻이 뭐야? A 행렬에 1행 2열에 있는 성분입니다 라는 의미고, 얘는요 A에 2행 4열이니까 2행 4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은 저 A 행렬에 두 번째 행에 네 번째 열에 있는 성분 데리고 와 이런 뜻인 거예요. 그걸 둘을 더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행 2열이면 얘고요. 2행 4열은 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하고 1을 더하라는 얘기네.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해했어? 이거 행렬 읽는 방법입니다. 행렬 읽는 방법이에요. 어려워? 안 어렵죠? 괜찮아요. 자,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걸 왜 배우지? 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에서 멈추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언급 말한 게 있어. 행하고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행 몇 개? 두 개. 세로 몇 개? 두 개죠. 이건 2x2.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거든요. 이때 제가 얘랑 숫자가 같은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얘만 딱 따로 이름을 붙여줘요. 정사각 행렬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름만, 네이밍만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에 요거 자, 읽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면 자, 봐봐. 읽는 거 한번 다시 보여줄게. 자,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습니다. 이때요 우리가 요 성분을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읽죠 보통? 이렇게 내려서 얘가 네 번째 열이야.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너가 세 번째 행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요? 얘를 A 행렬이라고 부르면 너 성분은 A 3행 4열입니다. 이게 14에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행이 i번째라고 하고 열이 j번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A, I, J 성분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걸로 정보를 좀 줄 수 있어. 자, 보세요. 잘 봐. 문제 좀 줄 테니까 좀 쉽게 할게요. 이거 말고 이게 좀 지우고 읽는 건 봤으니까 이게 문제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A, I, J라는 거는 이게 행이고 열인데 얘가 I 더하기 J를, 오케이? 근데 A라는 행렬의 성분을 A, I, J라고 한대. 근데 A는 2x2 행렬이에요. 상이된? 자, A라는 행렬은 2x2야. 행은 두 개 있고 열은 두 개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얘가 행렬이 있는데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가 가로줄이 두 개가 있고 세로줄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오는 친구는 A 1행 1열일 거고 여긴 A 1행 2열일 거고 얘는 2행 1열, 넌 2행 2열일 거예요. 상황이 됐나? 그런데 얘가 저기에 있는 성분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요 규칙으로 설정이 된대요. 그럼 뭐야?
행하고 열을 뭐하래요? 덤으로 더하래. 이해했어? 조면 안 돼. 자, 그럼 여기에요. A 1행 1열이지. 그럼 이거 성분 얼마야? 둘 더하래. 얼마야? 2죠. 그 얘는 얼마야? 3. 너는? 3. 너는 얼마? 이렇게 성분이 저장된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 방식으로 정보를 주면 거꾸로 행렬을 만들 수도 있어야 해. 이 얘기입니다. 되잖아요? 나 여기서 쭉 이어갈 거야. 여기서 요거 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덧셈이야. 안 어려워서. 너무 힘들면 일어나서 해도 돼요. 내가 한 번 더 깨우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 네. 어렵지 않죠? 형이 괜찮아요? 왜 여기 들어도 괜찮다고 했는지 알겠죠? 이런 거 괜찮아요. 어렵지 않고 행렬은 시험에서 지금 어렵게 나온 기조가 아니니까 뭐 쫄 필요도 없고. 자, 같은 행렬을 할 건데 이거 별거 아니야. 얘들아, 같은 행렬을 왜 배워? 그 물어볼게. 같은 복소수는 왜 배웠어? 기억나? 같은 복소수 배웠던 거 기억나? 못 이겨 지금. 빨리 다시 들으세요. 자, 같은 복소수 왜 배웠지? 1 더하기 i라는 복소수랑 1 더하기 i라는 복소수 서로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 왜 같다라는 걸 왜 세팅을 해주냐면, 자, 그럼 1 플러스 i랑 1 빼기 i는 왜 안 같아요? 왜 안 같아? 자, 이거 이름 뭐예요? 1이요. 실수. 너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1이 생략된 거잖아. 이거 뭐라고 그래? 허수부. 실수부, 허수부.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왜 같은 복소수냐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왜 달라요? 실수부는 같은데 허수부가 달라서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했냐면, 야, 그래서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를 더하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는 거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는 거야. 왜요? 연산을 할 때 기준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것끼리 더하는 게 기본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배우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은지부터 배우는 거야. 이해했음? 사실 이거 똑같아요. 1 더하기 1이 2인 것도 같은 의미야. 얘랑 얘랑 같다는 걸 인지해야 더할 수 있어요. 이해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끼리 덧셈 뺄셈을 하려고 같은 행렬을 지정한다. 자, 같은 행렬 조건이에요. 별로 안 어려워. 여러분들 보면 알걸? 자, 물어볼게. 자, 같은 행렬입니까? 아니요. 아니야. 이거 몇 행? 행 몇 개? 가몇 개? 1행 1행? 몇 행? 2열. 얘는 1행 2열 행렬이에요. 맞아요? 얘 가로 몇 개? 2행 2행 1열. 맞아요? 그럼 둘이 같아 달라. 뭐가 다른겨?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면 꼴이라고 불러요. 꼴. 구조 또는 꼴 이렇게 부르는데 구조가 한국말로 꼴이야. 꼴값 떠네 이게 뭐냐면 구조 떠네 이런 얘기예요. 구조가 한국말 아니에요. 한자어죠. 한문이죠. 꼴은 완전 쓰는 꼴이면 모양이 꼴이에요. 모양은 한자예요. 그래서 모양값 한다는 얘기지. 잘생기면은 잘생긴 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 우리 꼴값 떠내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주소는 뭐가 달라요? 꼴이 다르지. 안에 있는 숫자 같더라도 꼴이 다르면 다른 거야. 그래서 행렬이 같으려면 첫 번째로 꼴이 같아야 돼요. 그럼 꼴이 같다는 게 뭔 소리인데?
m 곱하기 n이면 a 행렬이 이면 b 행렬도 m by n 행렬이어야 해. 이게 꼴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이런 얘기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덧셈 뺄셈을 진행하려면 가로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이렇게 세팅하셔도 돼요. 알겠지? 덧셈 뺄셈을 진행하려면 행과 열의 개수가 일치해야 한다. 자, 두 번째 2번 대응되는 성분끼리 같다. 뭔 소리냐? 지금 꼴은 같아요. 꼴은 같아. 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요? 1행 1열하고 1행 2열하고 2행 1열까지는 같아. 근데 2행 2열이 다르지. 그러면은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이 달라. 그럼 같은 행렬이 아니지. 이해했어요? 이거 다른 거야 당연히. 얘랑 얘랑 다르니까 금방 알 거 아니야. 다르니까 다른 건 알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말로 할 때 뭐라고요? 대응되는 위치에 성분이 달라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알겠음? 약간 주혁이한테 약간 일찍 와가지고 이거 잠깐 설명해 줬는데 주혁이가 그냥 똑같이 생긴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맞는 말이지. 똑같이 생긴 같은 건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두 행렬이 왜 다르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혁이가 답을 이렇게 쓰는 거야. 똑같지 않아서. 이러면서 이제 답이 되냐고, 그죠? 그래서 왜 다른지를 알아야 돼. 왜 다르냐? 첫 번째, 꼴이 다르냐? 아니면 대응되는 위치인 성분이 다르냐를 알아야 서술형이 되지. 그치? 그래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저희는 한 거긴 한데. 괜찮아요? 넘어가요. 자,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것부터 갈게요. 자, 일로 오세요. 그래서 덧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덧셈을 연결할게요. 행렬의 덧셈. 정확히 덧셈 뺄셈인데요. 자, 첫 번째 규칙. 첫 번째, 같은 꼴 행렬만 덧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꼴이 다르면 못 더해요. 불가. 알겠죠? 그러니까 꼴이 같을 때만 덧셈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음 대응되는 위치끼리로 간다는 얘기 뭐냐면 더하기를 할 때 대응되는 위치끼리만 더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두 번째, 같은 위치에 성분끼리 연산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줄게. 자, 갑시다. 둘 더해보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더할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는 거예요. 예은이 불러주세요. 여기 뭐예요? 여기는 1. 여기는 이게 행렬의 덧셈입니다. 뭐라고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돼요. 그럼 빼기도 마찬가지야. 자, 먼저 이거부터 확인해. 둘이 같은 꼴이야? 모양이 같아? 행하고 열의 개수가 같아요? 예. 이거 몇 행 몇 열이요? 가로 몇 개? 2행 그렇습니다. 2행 1열. 얘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모양이 같죠? 이거를 같은 꼴이라고 해. 그 다음에 같은 꼴이면 연산이 가능해요. 그럼 같은 위치끼리 연산하면 돼. 그러면 주혁아, 여기 뭐 오겠냐? 2 여기는 2 그렇습니다. 얘세 빼고 얘세 빼고. 어려워요? 이거 이번 송탄고
5번 문제인 거였어. 너무 어려운 문제. 굉장했지. 굉장하잖아. 이게 5번에 나왔다. 근데 뭐 이게 왜 냈대? 그랬는데 이런 게 나왔다. 그러니까 행렬은 이런 거 위주로 내니까 솔직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곱셈이 나올 건데 거기만 좀 집중해서 보면 돼. 자, 이거 하나만 알아가자. 이거 아직도 모르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교환은 잘 알더라고. 얘들아, 더하기잖아. 더하기. 얘 일로 옮겨가지고 얘랑 얘 더한 거랑 얘랑 얘 더한 게 달라질 리가 없잖아. 그게 교환 법칙 성립이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빼기는 교환이 성립이 안 돼. 1 빼기랑 2 빼기는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그럼 빼기는 원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근데 왜 뺄셈의 성질은 없어? 한번 생각해보죠. 뺄셈의 성질은 없잖아. 그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 곱셈의 성질이 있는데 나눗셈의 성질은 없다. 집히는 게 없어? 뭐가 집히나? 같은 거라서. 그게 아니고요. 2 빼기 마이너스 2 우리 어떻게 계산하기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냐면 플러스로 바꿔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뺄셈을 안 해. 유리수로 숫자를 확장한 이후로 우리 지금 뺄셈을 안 하고 있어. 뭐만 하고 있어? 덧셈만 하고 있어. 덧셈만.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렇게 복지하고 있니? 이거 혹시 4 빼기로 했어요? 여태까지? 사실 근데 원래는 이거야. 이거야. 우리 뺄셈을 안 하고 있어.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 따라가고 큰 쪽이 작은 쪽으로 뺀다. 이 방식으로 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한 대로 풀지만. 그래서 우리는 뺄셈을 안 해. 마찬가지. 곱셈, 나눗셈 뭐로 바꿔서 풀어요. 곱셈으로 바꾸고 뒤를 역수하자. 그래서 그걸 지금도 하는 거. 그래서 나눗셈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행렬은 나눗셈이 없어요. 없어? 행렬은 나눗셈이 없어.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나눗셈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눗셈이 아니야. 알지? 자, 그래서 덧뺄셈까지 했고 결합을 모르더라고. 결합이 뭐야? 결합을 했더니 뭐 가로 쓰는 거래. 미쳐버리네. 결합은 가로 쓰는 게 아니야. 결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결합이래. 그러니까 맞거든요? 맞는데 틀렸어. 이게 같단 얘기죠? 결합이 이 뜻이거든? 이게 같대. 다 알지? 이게 같은 거. 결합이 뭐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는 게 뭐예요? 과연 뭡니까? 이게 결합을 뭐라고 설명해? 동생이 물어봤어. 결합 법칙이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거 이럴 거야? 가로를 써! 이거 아니잖아. 뭘까? 이 뜻이 뭐야? 얘들아, 괄호를 쓴다는 건 뭘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 순서 상관없이. 그래요. 덧셈은 앞에를 먼저 계산하나 뒤에를 계산하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결합은 그 뜻이야. 알겠어?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결합의 의미야.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걸 안 하나 애가 곱셈에서 뭐 나올 때 뭐가 없으면은 왜 없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결합은 뭐라고 해? 결합 법칙이 뭐라고? 뭐가 상관이 없다? 순서. 그렇지.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지?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걸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연산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있어. 이벤트를 하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지. 예의가 아니지. 저거나 내가 아무도 안 가르쳤을 거야. 자, 모든 연산이에요. 모든
연산이야. 모든 연산에는 항등원이라는 게 있고 여원이라는 게 있어. 자, 무슨 소리냐면 항등원이란 항등원이에요. 항등원부터 설명해 줄게.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수 또는 성분. 무슨 소리냐면 덧셈의 항등원은 0이야. 1 더하기 0 얼마예요? 1이지. 이게 연산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성분이에요. 수 또는 성분. 그럼 물어볼게. 곱셈의 항등원은 얼마야? 곱셈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누구야? 1. 예를 들면 2 곱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곱셈을 연산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얘가 뭔 거야? 여기 있을 때 얘네 둘을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하는데 얘는 덧셈의 항등원이고 너는 곱셈의 항등원이에요. 그럼 여원은 뭔데요? 역원은 연산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수 또는 성분. 뭔 소리냐면 덧셈의 여원은요 마이너스예요. 뭔 소리냐면 2에다가 뭘 더해야 0이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이죠. 얘가 여원이에요. 덧셈이에요. 이해했음? 얘가 뭔데요? 항등원. 연산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게끔 만드는 여원을 그 수 또는 값을 여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물어볼게. 3의 여원은 누구야? 3의 여원. 마이너스. 마3이겠죠. 마이너스 12의 여건은 누구예요?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덧셈의 여건은 안 유명해. 여러분들이 지겹게도 썼던 게 있어. 알지 못하고 이게 그런지 모르고 썼어. 항상 이렇게 얘기했거든. 야, 개수를 1 만들려면 뭘 곱해야 돼? 왜냐면 x의 개수가 1이 돼야 x는 하고 답이 나오잖아. 그죠? 봐봐. 자, 이거 풀려면 양변을 뭐 곱해야 돼? 3분의 4. 3분의 4 곱해야 되죠? 맞아요? 이 3분의 4가 4분의 3의 곱셈의 여건이에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 그렇지. 곱셈의 여건은 AX. A분의 1입니다. 오. A분의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4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항등원이 나와야 돼. 항등원이 뭔데요? 곱셈의 항등원은 1이니까 얘가 항등원이죠. 그럼 얘가 얼마여야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이지? 얘가 3분의 4의 곱셈의 여건입니다. 상황이 됨? 행렬에서 덧셈의 항등원 여건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야. 다시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상식이야, 상식. 상식이 어렵죠? 원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 쌤, 개념 연산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수정은 결과가 수구나. 수 또는 성분. 뭐 요소라고 하셨지.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때 애들끼리
막 심리 테스트 한다고 하면서 1부터 9까지 중에 하나 그거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맞추는 거야. 그걸 만든 거야. 그럼 그것도 항등원에 포함이지요? 항등원이라기보다는 그게 항등원 값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돌린 거지. 그 연산 과정 자체가 마치 예를 들면 0을 더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곱셈이었다면 뭐 1을 곱하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끔 만들거나, 그건 이제 작업을 쳐놓은 거지.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A를 넣으면 다시 A가 나오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지. 그냥 그건 수학이야. 그 마술이 아니라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냥 수학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왜냐면 그 연산 여러 개 겹치고 나면은 이게 다시 자기 자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 자, 가자. 그래서 이거 갑자기 이거 왜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잘 봐. 행렬에 덧셈의 항등원이 얘가 0행렬이에요. 행렬에 덧셈의 여건이 마이너스 A, A 행렬이겠죠. A 행렬에 덧셈의 여건. 자, 가자. 영행렬은 뭐라고 되냐면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0행렬이라고 한대요. 자, 뭔 소리냐면, 자, 얘들아 봐. A라는 친구가 1, 2, 3, 4라는 2x2 행렬이에요. 2 곱하기 2 행렬인데 여기다가 어떤 행렬을 더했더니 다시 A가 나왔대.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뭐여야 될까 이거잖아요. 걔가 얘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렬. 덧셈의 항등원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A는 뭔데요? 자, 마이너스 A라는 건 간단해. A에다가 마이너스 A 행렬을 더했더니 0행렬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영원이니까. 간다. 1, 2, 3, 4에다가 어떤 행렬을 더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행렬을 더했는데 얘가 0행렬이 나왔대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어?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할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 여기를 나올 거냐?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란 얘기야? 마이너스 A라고 읽을 건데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A의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꾼 거야. 적어보세요 빨리. 그럼 당연히 원래 행렬하고 더하면 영행렬이 나오겠지. 이해서? 이 개념이라는 거 알고 들어오니까 그 대충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거 왜 알려준지 알겠지? 그죠? 그냥 그렇구나. 항등원이랑 영어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이거에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얘들아 쓰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뭐 곱해야 1 나와?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미 여건을 알고 있는 거야. 지워요. 옛날에 심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 거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너가 선생님이 살걸? 또 있네. 아 실수배? 얘들아 실수배 별거 아니다. 봐봐. A 행렬에다가 3배를 하래. 이게 A 행렬에 3배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뜻이 뭐냐면 A 행렬의 모든 성분의
3을 곱하시오. 이 뜻입니다. 이 실수배, 이걸 실수배라고 해. 예를 들면 A라는 행렬이 4, 1, 0, 2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A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한다고? A 행렬의 모든 성분에 마이너스 2를 곱하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얘는 마8, 마2, 0, 마4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실수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더 웃긴 거. 실수배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4 곱하기 A 행렬 곱하기 2 한 게 8 곱하기 A랑 같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4배하고 2배하면 8배하고 랑 똑같을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앞뒤로 곱하는 게 상관이 있어 없어? 그게 이거야. 교환이 돼. 이해했나요? 괜찮아? 앞뒤로 곱하기 다 돼.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긴 해. 이렇게 잘 안 써. 뒤에서 하는 걸 잘 안 하긴 해. 알겠죠? 항상 이렇게 쓰면 보통 이렇게 써주죠.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이긴 해. 알겠나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 왜 가르쳐주게? 왜 알려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봐봐요. 얘들아, 좀 차려봐. 조금만 어려워진 것도 아닌데 이거. 좋은 예시. 이런 게 있다 쳐봐요. 이런 게 있다 쳐봐.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봐봐. 얘를 보세요. 얘랑 모든 원소가 전부 다 절반되어 있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얘한테 2분의 1을 곱하면은 B랑 B랑 서로 같잖아. 이거 이제 얘를 B로 쓸 수 있잖아. 맞아요? 이해했어? 근데 이게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원래 수야 아니야. 없던 걸.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준 거랑 이 결과랑 이거랑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같다고. 그 얘기야. 내 맘대로 수를 분해해가지고 원하는 수를 집어넣어도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1이라는 친구를 2 곱하기 2분의 1로 쓰나 3 곱하기 3분의 1로 쓰나 내 멋대로 숫자를 이 결과값이 같기만 하면 네 멋대로 써도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작할 때 편하겠죠. 그럼 지금 얘 뭐로 쓸 거야? 얘는 2b 더하기 2b로 써도 돼. 얘가 4b야.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다음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듣고 있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이거는 근데 행렬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몰라서 그래. 이건 문제로 나왔어도 똑같이 이걸 언제부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곱셈이 왜 특이하다고 말하는지 알려줄게. 자, 이걸 A 행렬이라고 하고요. B 행렬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구조부터 파악할게. 꼴 좀 파악할게. 이런 도와주세요. 행이 몇 개인가요? 2개. 열은요? 3개. 그럼 몇 행 몇 열? 2행 3열 행렬입니다. 셋? 몇 행 몇 열? 아니지. 가로가 몇 개예요? 그럼 3행렬. 헷갈리니까 물어보는 거. 행렬. 이해했죠? 자, 그럼 이럴 때 우리가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할 수가 있어요. 주야 가자. 모르구나.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습관돼가지고 선생님
자 간다. 잘 들어. 뒤에 있는 친구의 열을요 들어. 이해했어요? 들어요. 이미지로 생각해. 탁 들어서 이렇게 눕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야 돼. 그래서 이 곱한 거 싹 다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출발한다. 자, 얘랑 얘랑 합하면 얼마야? 6. 얘랑 얘랑 합하면 곱해줘요. 얼마예요? 1. 얘랑 얘랑 합하면요 6이죠. 이걸 다 더해요. 그럼 얼마예요? 14. 자, 이게 하나의 성분을 이루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얘랑 들어서 이렇게 다시 곱하는 거야. 요렇게 말이죠. 자, 주아 이제 계산해서 맞아. 12, 1 얼마예요? 11. 11이죠. 그러면은 계산했더니 성분이 몇 개 나왔어? 2개. 2개 나왔지. 요렇게 생긴 결과물을 우리는 던져줍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보여줄게. 잘 봐. 얘가 2행 3열이죠. 이해했어? 얘는 3행 1열이야. 마음에 들어? 이 둘을 곱하잖아. 이 둘을 곱하면 잘 봐. 얘랑 개수가 같아야만 곱할 수 있다 그랬어. 이 친구의 가로의 개수랑 이 친구의 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해했어? 얘는 가로가 3개고 얘는 세로가 3개니까 그럼 이렇게 곱해지면 곱해지겠지. 이게 같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이게 같아야만 연산이 가능해. 이해했죠? 그럼 얘를 연산하잖아. 그럼 결과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만큼 나와. 확인해볼까? 이거 몇 행 몇 열이야? 2행 1열로 나오죠. 한 번 더 해볼까? 따라 보여줄게요. 딱 보여주면 돼. 금방 봐봐. 아이, 쫄지 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있고 이게 있어. 괜찮아요? 아, 출발한다. 얘는요 몇 행 몇 열이에요? 2행 1열. 너는요? 1행 2. 2열이지. 둘이 어때요? 같아요. 같지? 그러면 요렇게 연산이 가능한 거야. 그럼 결과가 몇 행 몇 열로 나와야 돼? 2행 2열로 나와. 2열? 이해했어? 자, 이거 톡 떼서 얘랑 곱해야 돼. 그럼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2. 2요. 자, 얘랑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예요? 4. 4. 자, 얘랑 곱하면요? 3. 3.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2행 2열 나와요. 괜찮아? 대신 이거 열을 빼가지고 행이랑 곱하는 거야. 알겠죠? 톡 떼서 이렇게 곱하는 거야. 얘도 톡 떼서 이렇게 곱하고 톡 떼서 곱하고 톡 떼서 곱하는 거야. 자, 이쪽 보세요. 얘 몇 행 몇 열이야? 1행이요. 1행 2열이고요. 얘는요? 2행 2행 1열이니까 곱하면 이거 같으니까 연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결과는 몇 행 몇 열로 나와야 돼? 1행 1열로 나와야 돼. 성분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1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왜요? 이거 톡 떼서 이렇게 곱하면 얘랑 하면 얼마? 2. 얘랑 하면 6. 그 더하면 8 하나밖에 안 나와. 이렇게 톡 떼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너랑 곱하고 너랑 곱해서 더할 거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얘가 되게 독특해 얘들아. 되게 독특하잖아 느낌이. 그죠?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태어나 처음 보잖아. 왜 더해요? 더했잖아. 왜를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는 게 그렇게 하기로 한 거란 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얘랑 이렇게 순서대로 곱해서 더하는 게 하나에 값이 나왔는데 열이 하나면 더하는 거예요? 한 개는? 그러니까 이 연산 결과는 하나의 성분만 나오는 거야. 얘를 톡 떼서 얘랑 곱하면 하나의 성분만 나와. 연산을 한 번 했잖아. 연산 한 번당 하나 성분. 연산 한 번당 하나의 성분. 연산 한 번당 하나의 성분.
얘 연산 한 번당 하나의 성분. 모르겠다. 그럼 더 해볼까? 얘 책에 좀 더 해볼까? 아니요, 이해한 것 같아. 조용히 해. 보여줘. 자, 얘를 여기 보자.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곱할 거라니까. 이렇게 톡 떼서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 하면 얼마예요? ax. 얘랑 얘랑 곱하면요. b와 이 둘을 뭐 해야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 연산을 한 번 하면 결과가 하나만 나와야 한다고요.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 친구랑 또 누구랑 곱할 수 있어? 얘랑 곱할 수 있잖아. 얘랑 곱하면 cx, 얘랑 곱하면 dy를 더한 게 하나의 성분이 되는 거죠. 괜찮아?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잘 봐. 얘 몇 행 몇 열입니까? 이 앞에 있는 친구 몇 행 몇 열이에요? 2행 2열이죠. 얘는요? 2행 1열이죠. 그럼 걔가 둘이 곱해버리면 가운데 있는 친구가 같아야만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 결과는 이 나머지 두 친구만큼 나와야 한다고. 그럼 2행 1열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2행 1열이죠. 결과 항상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네. 좀 이상하죠. 이 곱셈이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약속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해줄 말은 많은데 해줘봐야 의미가 없어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옛날에 우리 때는 이걸 가지고 1차 변환이나 아니면은 뭐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회전, 뭐 90도 회전, 뭐 180도 회전 이런 것들 다 했었지만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뭐만 하면 되냐면 잘 들어. 행렬이 뭐냐? 행렬 가지고 덧셈할 수 있냐? 행렬하고 곱셈할 수 있냐? 끝! 끝이야 얘들아 그게. 뒤에 이제 곱셈에 이제 활용이 있을 건데 성질로 거듭 제곱이라는 것은 그냥 곱하는 거지 얘들아. 그 다음에 곱의 성질을 나가려면 어떤 것들을 좀 정리하는 거고요. 교환이라는 것들. 그리고 단위 행렬이라는 건 곱셈에서 한등원 역할을 하는 친구라서 이쪽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특강은 요거는 지금 시험법에서 빠진 시험법이래. 교과가 돼서 빠진 부분이에요. 이거는 가르쳐주는 쌤이 있으면 하면 되고 가르쳐주는 쌤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오케이? 학교에서 안 나오더라고. 이번 시험 이거 안 나왔어요. 애들. 그래서 요거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교과의 과정이니까. 그럼 결국 이게 끝이잖아. 이 책 끝이야 얘들아. 야호. 쫄 필요가 없다고. 자, 성질은 이번에 안 할 거야. 이번엔 다음번에 할 거란 말이야. 곱셈까지만 딱 할 거야 이번에. 알겠지? 자, 얘가 뭐냐면 이거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문제로 풀면 힘들어. 그래서 눈에 구조를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보세요. 얘 몇 행 몇 열이요? 1행 2열이에요. 너는 몇 행 몇 열이에요? 2행 1열입니다. 그 둘을 곱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연산 진행 가능하고 이 결과는 바깥에 있는 것만큼 남아야 돼. 1행 1열로 나와야 돼. 그럼 성분이 몇 개 남는다 여기? 성분 몇 개 나와요? 1행 1열이면은 성분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 거란 얘기냐면 이 친구하고 얘를 연산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열을 들어서 이렇게 눕힌 다음에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해. 이미지화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말로 하면은 길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그 결과를 더하는 게 한 번에 연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파란색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보라색끼리 곱하면 12니까 그 둘을 더하는 게 연산이 하나 끝난 거야. 그럼 얘가 10이라는 성분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해보면 얘는 1행 2열이라는 꼴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2행 2열이라는 꼴을 가지고 있으니까 둘을 곱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가운데가 같으니까 연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 끝에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1행 2열로 나와야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1행 2열이야. 그럼 여기 1행 2열로 나오는 거니까 성분이 2개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들어서 여기 얘랑 얘를 한번 곱해주는 거지. 들어서 곱해요. 그럼 1하고 4를 곱하면 4고 2하고 3을 곱하면 6이니까 그 둘을 더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5고 얘랑 얘랑 곱하면 21이니까 5 더하기 21을 해주는 거지. 그럼 요걸 정리하면 10하고 26이라는 두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했어요? 해볼 수 있겠죠? 어디서 오류가 있었어요? 냅뒀어요? 아 그럼 너무 많지 뭐가 많죠. 더 해야 돼요. 이 결과가 이 초록색이랑 초록색을 한 번 곱하면 성분이 하나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거 연산 한 번당 성분이 하나, 연산 한 번당 성분이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괜찮디? 자 이걸로 개념원리 종료. 자 무려 여름방학도 끌고 온 거를 오늘까지 끌고 왔는데 물론 지금 완벽하게 다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통수학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됐죠. 그죠?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돼?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물론 얘들아 라이센 공통수학 1을 다음 시간까지 사오셔야 돼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요. 그 프린트를 해줄 건데 주문 다 했죠? 주문은 다 해놓은 상태지. 근데 안 올 수 있잖아. 안 올 수 있지 않은데 요즘 쿠팡에다 이렇게 오는데. 어? 다 왜? 왜? 쌤 우리 이 모양이에요? 아 이건 내가 옛날 거 갖고 있어. 옛날 거. 근데 내용은 똑같아서 안 바꿔. 지금 쿠팡 언급해도 되는 거예요? 왜? 쿠팡이 왜? 뭐세요? 저거 정보 유출돼가지고 네. 내가 옛날에 나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선생님이 SK 정보 유출돼가지고 KT로 바꿨거든? KT로 바꿨더니 6개월 만에 KT 털리더라. 맞아. 아니 이제 쿠팡에서 뭐 살라 해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사다 했더니 쿠팡 아니야? 쿠팡 쓰지 마. 그래서 나는 약간 이미 내 정보는 중국에 많아. 그래서 어차피 내가 선생님은 카드를 사용하면 내 계좌로 다 날라오거든. 그래서 모르는 거 나오면 그때 카드 정지시키면 돼. 그냥 쓰고 있어. 쿠팡 대용이 없어. 뭐 갖고요? 너 다음 날 애기 기저귀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혜준이가 지금 똥을 지금 바닥에 싸게 생겼는데 쿠팡 안 쓰고 들어갈 거야. 써야지. 방법이 없어. 대안이 없어. 하루 만에 갖다 주는 시스템이 아예 없잖아. 아 맞다. 어디서 그 비슷한 거 하던데? 네이버였나? 뭐 어디서 그 비슷한 거 쿠팡처럼 다음날 갖다 주는 거 한다던데. 그게 조금 이제 전국적으로 되면 걔로 옮겨 타려고 해요. 근데 지금 대안이 없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나는 쿠팡을 쓸 수밖에 없어. 내 정보가 털리고 있지만 우리 아들 분유 기저귀를 거기 사고 있기 때문에 의지했었다. 자 간다. 공통수학 원입니다.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대충 이제 무슨 내용이 늘 보면 뭐 배웠는지가 약간 기억이 나셔야 될 거예요. 예은이는 이제 새롭게 배우시면 되고요. 그죠? 서영이도 기억이 좀 나시죠? 우린 나야 돼요. 나야. 뭐 배웠더라. 자, 다항식하고 방정식은 한 덩어리야. 네, 중3 버전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인수분해와 방정식이야. 이해했어요? 여기서 이제 다항식에서 배우는 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를 통해서 식을 정리하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수분해라는 게 우리가 이제 3차랑 4차까지 연장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에서 곱셈 공식
31개가 추가됩니다. 변형까지 포함해서요. 오케이? 그래서 31개를 다 외우셔야 하고요. 이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들어가게 되고 이 인수분해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다행히 선생님이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프린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드릴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보게 되는 이제 이거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알겠죠? 안 외우고 들어오잖아? 눈물 난다. 선생님 들으시다. 이거 나중에 들으셔도 돼요. 지금 들으셔도 돼요. 괜찮아. 딱 나중에 확인하면 잘 풀릴 거예요. 자, 그 방정식에서는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함수까지가 하나야. 이게 하나야. 왜요? 복소수 왜 왜요? 근의 허수가 있어서. 2차 방정식을 푸니까 근이 허수가 나오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의 공식 때렸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전에는 뭐라 그런 거야? 이거 근이 없어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근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긴 허근이 있어요로 바꾸는 거죠. 그죠?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복소수라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이제 한 덩어리인데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 어이! 뭐 때리면 안 돼. 자, 저걸로 우리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드디어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죠? 저기가 안 되면 우리 어디서 안 된다고 알고 있어? 2차 방정식이 안 돼. 여기가 포인트인 거야. 여기 분기점이야. 여기 분기에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돼. 이해했죠?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 뭘 자꾸 그려요. 자꾸 그림을 그려 분식을 푸는데 근데 그 그림 분식을 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 거야? 갑자기 이런 짓을 해요. 이 두 개를 그리는 문제를 푼단 말이지. 그죠?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게 스타트라고. 저기서부터 시작돼서 저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야. 원래 사실은 여기 방부등식을 끝내고 나서 뒤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공통수학 2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2에 있었던 얘네들이 떨거지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새롭게 넣었어요. 방금 배워서 알겠지만 개 쉬워요. 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기말고사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면 순열과조와 중학교 2학년 때 해결 안 했던 분들은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을 해결하시려면은 여기를 잘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잘 들어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여기 학교만 다른데 여기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고 여기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중간고사 범위가. 그리고 기말고사가 여기 다시 물고 여기까지. 이 기말고사 범위, 이 앞전이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극복하는 게 문제고. 자, 그럼 이번 특강은 어떻게 할 거냐? 왜? 지금 예은이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이랑 방정식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거 연결되는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면 탈이 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서현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운 지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특강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때려버리면 여러분이 죽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집합과 명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죠? 특강은 1단원이 뭐냐면 1단원이 공통수학 2예요. 도형의 방정식이야. 두 번째 단원이 집합과 명제야. 가방 챙기지 마. 가방 뜯어버리네. 추워가지고 문제는 갑자기 추워. 세 번째가 함수야. 네 번째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예요. 이게 이제 공통수학 2의 범위인데 우리는 여기부터 들어간다는 얘기. 알겠죠? 그럼 여기가 물론 여기도 여기까지는 아예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앞쪽에 들어가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부터 이어서 나간다. 알겠지? 이어서 나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될 겁니다. 요거 나가는 동안에 우리 여기 달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 나가면 그 다음에 여기 요쯤 왔겠죠? 그러면 이어서 받으면 돼요. 걸?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 그래서 여기 다 끝날 때쯤 이제 요거 하고 있겠지. 이해했나? 그래서 아름답게 편제를 맞출 거니까 이번 방학 동안에 잘 들어. 공통수학 2는 목표가 정해줄게. 얘는 우리가 야 이런 게 있어를 하는 단원이야.
특강으로 한 번에 다 이해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얘들아 여러분들이 어떤 인강을 보시던지 공통수업 원투 각각 50강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몇 회밖에 없어. 13회지. 우리가 2시간씩 한다 할지라도 1시간씩 계산해도 26타임밖에 없는 거야. 인강에서 50타임 동안 할 거를 26타임에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사실 이걸로 완벽하게 이해시킨다는 건 사실 내가 도둑놈식 뽑은 거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강을 왜 해요? 이때 한 번 안 돌려두시잖아? 그러면은 여름방학 때는 처음이야. 여름방학 때 처음 공통수업 2를 배우고 들어가서 절대로 이해할 성적이 안 나와요. 불가능해. 여름방학 3주간밖에 안 되는 거 알죠? 30일이 채 안 돼. 28일인가밖에 안 돼. 왜? 너 이번에 미수준 이번에도 여름방학 28일밖에 안 됐어. 그럴까? 여름방학. 그래서 그때 공통수업 하려고 하면 죽어. 알겠죠? 그래서 미리 해놓고 가야 되고 그럼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냐? 대수를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과 지금 배웠던 이 도형의 방향 공통수업 2를 문제를 풀어야 돼. 한 달 정도 동안. 그래서 언제까지 물고 들어가는 거야? 9월달 초반까지 물고 들어서 책 한 권을 끝내는 거야.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들어가야 돼. 알겠죠? 시간이 촉박해요. 2학기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알겠지? 사실 우리가 선행이 엄청 빠른 편은 아니에요. 지금 빠른 편은 지금 특강으로 대수학까지 해야 돼. 그게 빠른 반이야. 진짜 빠른 반은 무조건 원이 깔리는 반도 있긴 하죠. 간혹 가다가. 근데 일반적인 중학교 커리에서는 어렵고 그렇게 되려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완성이 돼 있어가지고 중1, 중2, 중3 과정을 미리 방학 동안에 다 땡겨서 끝내놓고 학기 중에 계속 선행만 때려요. 그 시험 성적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책임지는 거지. 나는 중간에 한 3주 정도 책각 문제 풀어주고 도와주고 확인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그 나머지 시간 다 선행만 때려. 그러면은 미적분까지 끝낼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반들이 있었고 선생님이 맡은 반 중에 매년 한 학년마다 한 반씩은 그렇게 진행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러려면 한 중1 때부터 만나야 돼. 나는 중1 때부터 수업을 하고 있어야 돼. 중1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그러면은 시도해볼 수 있어. 그리고 그 모임 애들이 멤버가 굉장히 좋아야 돼. 근데 그때도 왜 가능했냐면 선생님이 당시에 일했을 때 못 나가니까 원생 수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불당에서 떠나보는 원생 수가 3,000명이 넘어가나 보니까 애들이 엄청 많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한테 탑밥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운영해도 상관없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걸러놓은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맡으면 거기서 나는 수업만 치면 돼. 그게 구조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반을 가르지만 완벽히 지금 막 반 10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탑과 하이 반이 막 레벨이 팍 이렇게 나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겨울방학 때마다 당겨주는 게 최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구조로 가고 있는 거고. 자, 이제 지나간 얘기 다 때려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번 겨울방학 때 오늘같이 졸거나 숙제가 미비되어 있거나 그러시면 힘들 것이다. 알겠죠?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숙제가 안 돼 있고 복습을 안 하면 있잖아. 내 수업은 반쪽짜리밖에 안 돼. 알겠음?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 숙제를 잘 해오셔야 돼. 알겠지? 그래야 우리가 손발이 맞으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작년에 현재 지금 이번에 효명고 대진이 무슨 나왔지? 대진이가 18등 나왔거든? 근데 걔가 원래 저번에 1학기 전체 2등이었죠. 근데 걔가 이번에 수학이 18등 나온 이유는 간단해. 틀린 문제 2개밖에 없어. 근데 시험이 쉬웠어. 근데 실수도 2개 틀리니까 등수가 팍 내려간 거지. 그래서 현재 효명고 현재 그런 상태고. 그리고 송탄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교 2등 받고 전교 3등 받고 나간 적이 별로 없는 애들이 10등 바깥으로. 어쩌다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충고 같은 경우에 전교 3등 유지하고 다니거든요. 전교 1등. 전체가. 전교 유지하고 다니고 수학은 전교 3등 정도 해요. 근데 그 친구 모두 특징 이게 왜 주냐면 그 친구들 모두 겨울방학 때 공통수업을 시작했다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그 대신에 걔네들은 되게 자기들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 이 기간에. 여러분도 하면 돼. 알겠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 똑같이 선배들한테 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 받아먹는 건 여러분의 영향이야. 알지? 그래서 잘 해보자고. 파이팅 하시고 시험 내시고 잘 가요.